첩보 기관들이 각국 정상의 일거수일투족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만큼 상대의 시선을 돌리거나 혹시 모를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방법 또한 다양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현지 시간 기준으로 19일 우크라이나에 3억 2,500만 달러, 하나 약 4,319억 원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은 이번이 36번째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안보 지원을 약속하면서 신냉전 체제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시 지도자이자 신냉전 중심에 서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속고속이는 이동 동선이 화제인데요. 지난 18일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러시아군 지휘본부를 기습 방문했을 때 현지 사령관들이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군 대변인은 이날 타스 통신의 푸틴 대통령의 방문 계획은 마지막까지 공개되지 않았다라며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 화상회의에 소집됐던 사령관들조차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타날 것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사령관들이 회의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이동하면 그동안 군대를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 본부를 직접 방문했다면서 사령관들은 회의 후 곧바로 현장 업무에 복귀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방문한 것은 지난달 도네츠크 마리우폴에 이어 두 번째이며 헤르손과 루안스크 지역 방문은 처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보안상의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고 최근에는 대역을 쓰고 있다는 논란까지 일었죠. 우크라이나에 힘을 싣는 바이든 대통령도 보안에 더욱 철저한 모습입니다. 지난 2월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문을 숨긴 채 가짜 일정을 공개하고 이동할 때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 대신 부통령과 영부인이 주로 이용하는 에어포스 2에 탑승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까지 기차로 이동하는 과정 또한 모두 비밀리에 진행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난 2월 예고 없이 영국을 방문한 뒤 파리로 건너가 독일, 프랑스 정상들을 만난 바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죠. 방미 일정 또한 극비리에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암살 위기를 겪으며 벙커 내에 집무실과 침실을 두기도 했다는데요. 세 나라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북한과 중국 정상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보안과 안전 등을 이유로 비행기 참매 1호보다 열차 이동을 선호하고 최근 일본 총리 테러 직후 방탄 가방을 든 9명의 경호원을 대동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한 상대에게 철저한 보안을 약속받고 신변에 위해가 될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는 경우로 유명합니다. 여담이지만 앞서 시진핑 주석은 뇌동맥류를 진단받았으나 수술 중 위험성에 대한 거부감으로 중국 전통 민간요법을 통한 치료를 선호하기도 했다는 전언입니다.